자, 이제 마지막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참정권입니다. 자, 국민투표권이 나와 있어요. 참정권이 일단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선거로 뽑아서 이제 대신 회의를 맡겨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일들은 공무원을 뽑아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간접 참정권이에요. 간접 참정권. 근데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 투표로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게 직접 참정권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헌법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헌법에는 71조, 130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71조는 중요 정책 투표권이에요. 자, 중요 정책에 관해서 투표라는 건데 그 사람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신임을 묻는 투표는 선거권이거든. 사람을 뽑는 거, 선거권. 두 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기 때문에 정책에 관해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임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일단 임의적이고, 그다음에 발의권자가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부의권 그러죠. 국민투표 부의권.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부의권은 대통령 전권이에요. 대통령 전권, 대통령 재량이라고 재량. 대통령이 부의를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고 부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전권, 재량권이에요. 자, 그리고 국회의결 규정은 없고요. 정적 수정 없습니다. 그래서 130조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죠. 그거에서 이제 그 3분의 1 의결권 이런 거 이제 유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거권. 자, 이제 맨 아래 판례 가보세요. 일단 뭐 투표권 뭐 19세 정해놨네. 국민투표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선거권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가 좀 달라졌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 플레이론 간접권으로서 선거 공무단위권이 있고 직접권으로서 투표권이 있다 써있죠. 다만 이제 국민투표 말고 주민투표권 이건 법률상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법률상 권리예요.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 기술정리 1번 2번. 자,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72조 130조 딱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거와 다르다. 선거는 사람의 신임을 묻는 거고 투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다릅니다. 자, 4번 우리나라 역대헌법에서 국민투표제 현재 있죠. 국민발언제는 현재는 없어요. 근데 2차 기원 때 있었죠. 2차 기원 때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소환제는 채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72조는 대통령에게 임의적 그 발의권을 부의권을 독점적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할 때는 국민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한다 빗줄. 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국민심의를 무조건 다 거쳐야 돼. 거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필수적이야. 필수적.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정책을 국민에 부여한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8번 국민이 대통령한테 투표에 부의를 해주세요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부의권은 대통령 재량입니다. 자, 8번 엄격 축소 해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신임투표 안 됩니다. 정책투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투표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건 뭡니까? 선거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원도 못 되는 거고 선거권도 없고 그럼 투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국민투표할 때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투표하는 찬성 의견을 게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친일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교류를 할지 말지 찬반 투표한단 말이에요. 투표. 근데 이제 국가나 그 지자체에서 자, 교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관보를 막 게시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딱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이쪽에 막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할 때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견을 게시하면 안 돼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중립.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의견을 게시해서 거기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공무단위권입니다. 자, 공무단위권은 뭐예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명받을 권리. 경찰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자, 공무단위권은 언제나 현실적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 경찰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장하는 건데?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 볼 기회.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죠. 자, 선거를 통해 뽑혀서 정치 공무원이 되든가, 시험을 봐서 직업 공무원이 되든가. 네, 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되는 길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나 시험 기회를 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공직 취임 기회도 주는 거고요. 승진 기회도 똑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공직에 취임하고 순경이 될 권리를 주고요. 승진 시험 볼 기회도 똑같이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장합니다. 승진 기회도 포함됩니다. 자, 다만 보장 안 되는 게 있죠. 응시에 제한에 따른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응시가 제한돼. 자, 순경 됐다고 바로 승진 시험 보는 거 아니죠. 1년 지나 시험 볼 수 있다고. 1년 지나야 그런 제한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한에 따른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가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승진 가능성 보장되지 않죠. 자, 승진 가능성 기본권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순경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네, 10,000명이었는데 순경을 갑자기 뽑아갖고 20,000명이 됐어. 그럼 뭐 우리가 좋지 뭐 들어가는 거 좋으니까 20,000명 됐다고. 그럼 순경 10,000명일 때는 이제 경정 승진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 50대 1이었어요. 시험 응시 인원이 50대 1. 근데 2배로 늘었잖아요. 그럼 이제 100대 1이 돼버리죠. 그럼 승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승진 가능성 떨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뽑지 마세요. 그럴 권리는 없다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죠? 가능성, 경쟁률에 관한 것은 인원이 많다 적다는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요청할 기본권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정당 내부 경선 그 고무단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공무단위권이죠. 예, 공무단위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 근데 정당은 뭐예요? 정당은 사적단체잖아. 사적단체. 그래서 사적단체 임원이 될 권리는 공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임원이 될 권리, 농협의 임원이 될 권리, 공무원 아니죠? 다 사적단체라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공무원이 될 권리만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번. 자, 공무원은 그 특정 장소에서 이제 특정 보직을 받을 권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 권리가 없어요.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이제 저쪽으로 배치시키면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광수대로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교통으로 가라 가면 된다고. 전주로 가라 가면 된다고. 그래서 공무수행을 자유롭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청구권 없어요. 근데 퇴직급여 청구권이 이제 직업 공무원은 있죠. 퇴직금 줍니다. 근데 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없다고 보죠? 정치의 공무원에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지자체장 퇴직금 없잖아요. 선거로 뽑히는 거니까.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써놨죠? 주에다 쭉 써놨습니다. 퇴직급이 공무원이라고 다 보호되질 않는다. 선거직 공무원, 정치 공무원들은 퇴직급여가 없습니다. 자, 9월의 판례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기출. 자, 보시고 4번. 자, 대학 총장 후보자를 대학에서 반드시 직접 선출할 필요 없죠. 그 합의된 방식에 따라서 간선제도 좋고 직선제도 좋고 둘 다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판례가 쭉 나오네. 5번부터 8번까지 묶으시고 기타금 사건들입니다. 자, 시도지사 기타금이 5천만 원이에요. 합헌. 줄을 보니까 355 나와 있죠. 대통령은 3억, 비례대표 의원 500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 1,500만 원, 시도지사 5천만 원 다 합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 대구교육대, 최근에 경북대 판례가 또 나왔어.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어요. 정리 잘 해야지 그래도. 자, 전북대, 대구교대, 경북대, 전북대, 대구교대, 경북대 다 군입대입니다. 자, 군입대에서 이제 기타금 조항이 있고 이제 그 대학 귀속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이제 그 전북대는 1,000만 원 기타금 위헌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위헌 나왔고요. 자,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합헌 나왔죠. 합헌. 자, 왜 그래요? 여기는 이제 간선제이기 때문에 혼탁의 위험성이 떨어져요, 많이. 너무 과하다.
근데 좀 직선제이기 때문에 과열 혼탁 염려가 크다. 이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위헌돼서요? 여기는 만약에 15% 이상 당선이 안 되면 15% 이상을 받지 못하면 대학교 꾹 지가 먹어버려 기소. 이게 위헌된 거예요. 위헌됐습니다. 자, 경북대 사건은 또 이제 이거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도 큰 돈 아니다. 합헌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 조항이에요. 기속 조항인데 이제 요게 좀 달라. 여기는 10%도 못 받았대. 조금 낮췄어요. 기준을 좀 낮춰갖고 아니 10%도 못 받았어? 그건 기속이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쭉 정리되겠습니다. 포인트 다 잡아놨죠? 자, 그다음 나이 보겠습니다. 나이. 자, 순경이 30살까지로 하면은 위헌. 지금 40세까지 시험 볼 수 있죠? 자, 5급도 32세까지 위헌. 지금 40세까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위헌 나왔고. 자, 부사관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신체가 건장한 청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27살까지 해도 합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12번. 자, 사립대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한받는 기본권은 공무단인권, 직업 선택의 자유 두 개가 다 제한받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침해는 아니라 합헌됐는데 둘 다 제한받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내가 이제 사립대 교원을 유지를 하고 싶어. 직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공무원 되고 싶죠? 고무단인권이 이제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사퇴를 해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고. 이걸 유지하려면 국회는 포기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되고 싶으면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직업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거죠. 고무단인권 제한받는 겁니다. 양자택일이니까. 그래서 둘 다 제한받는 거 결국. 둘 다 제한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둘 다 제한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의 자유가 이렇게 있으면 고무단권이 특칙이 되잖아요. 얘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얘만. 근데 이 사건에서 둘 다 판단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려면 이거를 버려야 되고 이걸 하려면 저걸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제한받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별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3번. 자, 90일 전에 교직원을 그만두어라. 이건 이제 합헌이 됩니다. 주에다 쭉 써놨죠. 어떤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일정 기간 전에 그만두는 사건들이 쭉 있는데 180일 전, 6개월 전 사태는 위헌이고 현재 120일 전 사태는 합헌이에요. 120일 합헌이니까 90일은 당연히 합헌이겠죠. 그러니까 180은 위헌, 120은 합헌. 그 두 개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114번 문제. 자, 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뭐 글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피성년 후견인이 그래야지. 피를 넣어야지. 피. 후견인이 왜 그만둬? 피성년 후견인이 그만두겠지. 그렇죠? 성년으로서 후견을 받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 피. 피자가 빠졌네. 그래서 성년으로 후견 받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거예요. 심신장애를 말합니다. 심신장애를 말해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당연퇴직한다. 당연퇴직한다. 자, 위헌. 자, 왜 위헌이요? 심신장애 빠져도 한 2년 정도 휴직을 일단 권유해보고 휴직을 하다가 제정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복직하면 되잖아요. 근데 2년 지나도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때 퇴직하면 되지. 왜 바로 퇴직하냐고. 그죠? 휴직으로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줄을 써놨죠.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도 2년, 3년 정도 휴직을 명하고 나서 2년, 3년 지나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왜 피성년 후기는 바로 그만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최신판례예요. 이것도 14, 15다 최신판례입니다. 자, 아동에게 성적 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 임용될 수가 없다. 위헌 나왔어요. 아니, 아동 성범죄인데 이거 왜 위헌입니까? 자, 부사관 임용돼 갖고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왜 일률적으로 무조건 안 되게 하느냐 이거지.
일률적이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판례 14, 15 체크하시고 둘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다음에 16번. 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임용이 안 돼요. 학원 강사도 못 해요.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그건 합헌. 자, 17번도 합헌. 자, 19번 이제 18번부터 그 이제 결격 사유랑 퇴직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고 당연 퇴직 사유가 있는데 형벌이 집행된 사람이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이게 형벌이 제일 경미한 거예요. 네, 다 합헌이죠. 다 합헌인데 뭐만 위헌이에요? 얘만 위헌. 아, 이렇게 경미한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퇴직을 시키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이거 위헌이다. 다만 뇌물죄 범한 사람은 잘라도 좋다 이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20번. 어디서부터 봐야 돼? 18번부터 선고유예 결격사유 합헌이죠. 그 다음에 19번 선고유예 결격사유 합헌이죠. 합헌. 그 다음에 선고유예 당연퇴직사유 위헌입니다. 21번도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 22번도 선고유예 당연퇴직 다 위헌 나왔어요. 근데 23번 수뢰죄는 선고유예 당연퇴직도 합헌입니다. 합헌. 자, 됐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4번입니다. 자, 형사건 기소가 되면은 필요적 직위해제 이건 위헌이죠. 그다음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임의적 직위해제라면 합헌이에요. 필요적이라서 위헌된 겁니다. 주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범죄인데 왜 퇴직급여를 제한하냐 겁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돼서 위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26번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고의범이라면 아니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대.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감액해도 괜찮다 이거지. 두 개 잘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25, 26. 자, 비교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7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직을 사퇴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소개한 것은 위헌. 자, 여기 옛날 판례죠. 위헌 받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장으로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시장 사건이거든요.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됐잖아. 이명박 됐잖아. 이명박. 그죠? 지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된다. 그런 질문인데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자, 28번. 자, 자격증 가산점 합헌. 29번도 합헌. 그 다음에 30번. 자, 취업 지원 실시 기간 채용 시험에 가점 적용 대상에서 보국 수훈자 자녀를 지금까지 가점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너무 많아서 안 주겠대. 입법 재량이죠? 합헌. 근데 경과호정을 좀 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경과호정 없이 바로 적용한대. 그래도 합헌. 재량입니다. 자, 31번. 자, 재판연구원과 검사 신규 임명에 있어서 서류 전형 이후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졸업 예정자에게만 그 실무 기록 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합헌. 그러니까 로스쿨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잖아요. 최소 졸업 예정자는 돼야 로스쿨 시험 보고 하니까 실무 경험 준단 말이에요. 너네는 아직 학교 더 다녀라 이거지. 니들 아직 그 연차가 안 됐다. 안 주겠다 이거야. 졸업 예정자만 줍니다. 합헌. 자, 32번. 자,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는 임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제한하는 거예요? 국정원 같은데. 국정원은 국가 정보를 다루니까 복수 국적자가 하면 안 되겠죠. 스파이가 된다고 하죠. 안 됩니다. 합헌. 자, 33번 아까 봤었고요. 자, 34번. 자, 사표를 제출할 때 사임이죠.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고 임명권자가 면직 의사를 표시할 때 알았어. 사표 수리할게. 수리되면 그때 사임되는 거예요. 사표 낼 때 사임되는 게 아니고. 자, 다음에 35번. 자, 행정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경력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등록 동그라미 응시 자격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네, 합헌입니다. 자, 이제 자기가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지만 변협에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가 없어요. 등록까지 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시험에 합격하면은 경찰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지. 등록을. 그죠?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정신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이제 접수 날짜를 까먹기도 해. 그래서 오늘이 접수이거든. 그걸 놓쳐갖고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접수 내고 시험 봤거든. 합격도 했거든.
등록 날짜를 까먹고 등록 못하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 날짜 꼭 계산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구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한 번이요. 자, 다음 페이지 청구권자 기본권입니다. 청구권. 자, 청구권자 기본권은 이제 원판 보배피예요. 원판 보배피. 청구권, 재판 청구권 쭉쭉 나옵니다. 이게. 자, 먼저 청구권. 자, 모든 국민은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문서 동그라미. 선생님, 구두로도 예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건 조약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조약, 청원. 조약이랑 이제 청원 둘 다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약은 구두로도 예외적 가능하잖아요. 청원은 안 돼. 청원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청원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전자 문서도 문서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문서로 봐줘요. 전자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로 봐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의 2항에 가보면 청원에 관해서 심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심사 동그라미. 자, 심사 의무가 헌법에 써 있고 결과 통지 의무는 헌법에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하지만 처원법에 따라서 이것도 의무가 있다고 보죠. 뭐 있긴 있어요. 법인 없지만. 다만 이제 결과 통지 말고 뭐 이유라던가 뭐 재심이라던가 이런 거는 통지할 의무가 없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 뭔가 청원을 올리면은 한다 만다 결과는 알려줘야 돼. 헌법에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유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말이 이제 9월에 가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론 기업번. 자, 수리 심사 의무 있죠. 처리 결과 통지 의무가 헌법에 써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따라서 있죠. 있습니다. 자, 제3자를 통해 진술해도 괜찮고요. 9월에 빨간 파란글씨 쭉 나오네. 심사 의무 있죠. 결과 통지 의무 있죠. 이유 의무, 재결 요구, 뭐 조치를 취할 거 이런 거 다 안 되고 혼소 청구도 안 됩니다. 다 안 되죠. 자, 오른쪽. 자, 청원할 때 국회는 국회의원 소개받아야 되고 지방은 지방의원 소개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합헌. 그 다음에 공무원 취급 사건 또는 청탁에 관해서 처벌하는 것도 합헌. 처벌해야지. 청탁 부정한 청탁이니까 처벌해야겠죠. 자, 교도소 수용자가 서신을 통한 청원을 할 때는 그 교도소장이 검열합니다. 검열 안 되잖아요. 아, 교도소는 괜찮아. 해도 돼요. 교도소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 참고로 보시고 이제 매날에 이제 일자 정리 나오죠. 일자 정리가 그 작년 경간 기출이야. 그래서 갑자기 날짜가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돼. 왜 갑자기 하는 건데요? 법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을 때는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시행됐어요. 작년에 시행됐다고. 최신법이기 때문에 날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법의 본회의 부의 날짜 7일, 공개 여부 결정은 15일, 국민 의견 듣는 것은 30일, 처리 결과는 90일 내 통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선생님 그냥 외우라고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까? 두 문자 따줘야지. 아직 못 땄어. 아무리 따도 잘 안 따져. 그래서 못 딴 거예요. 따줄 수 따줬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뭐 두 문자.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맡기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에서는 두 문자 꼭 따서 주는데 못 땄어요. 예, 골머리 알았는데 못 땄어. 좋은 두 문자에서 알려주세요. 다 공유하게. 자, 216페이지. 웬만하면 두 문자 따주는데. 자, 216페이지. 자, 청원법 주요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021년 12월 말부터 시행됐으니까 시행된 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 최신 개정이라서 그 최근 개정된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날짜도 최근 개정이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4조 청원 기간. 자, 청원 기간은 그 당연히 국가에다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공무를 수탁한 위임받은 개인한테도 청원할 수 있어요. 개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무 수탁 사인한테도 청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 사항들은 뭡니까? 청원 사항들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공법상 피해가 있을 때 이거를 시정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공법상 피해. 피해 동그라미, 공동그라미, 법동그라미, 공동그라미. 공법상 피해가 있을 때 청원한다. 근데 청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은 안 돼요. 사사로운 것들 안 됩니다. 감사, 수사, 사인사, 사생활사 다 사죠. 사사사사. 사증은 다 안 돼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안 요구나 기관 이송이 있습니다. 제1항
그 청원기관의 정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또는 보완 계획을 표시하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반려한다가 아닙니다. 보완 요구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청원기관의 정은 청원 사항이 다른 소원의 경우는 그 이송해주죠. 이송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청원을 했을 때 뭐가 부족하대. 그러면 몰라 반려.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보완해 주세요. 요구합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갈 게 잘못 왔단 말이에요. 반려가 아니고 친절하게 이송해줘. 근데 친절하게 바뀌었어. 친절하게. 옛날에 반려였거든. 근데 요구하고 그 보완해 주세요. 요구하고 딴 데 이송해 주고 되게 친절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반복 청원, 이중 청원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1항의 그 반복 청원 같은 경우도 그냥 반려 조치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려해도 되고 종결 처리가 나옵니다. 종결 동그라미. 어차피 똑같은 청원인데 그냥 종결 처리하고 알려주면 돼요. 이거. 그래서 반복된 청원이니까 나중 건 빼겠습니다. 알려주고 종결 처리가 가능해요. 그게 바뀐 내용이에요. 바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청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이송 조치해야 됩니다. 이송 동그라미. 반려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빨간색을 쭉 가보세요. 반려한다 끝내버려. 그럼 다 틀린 말이고 친절하게 보완 요구하고 딴 데 이송해주고 그냥 알려주면서 종결 처리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내용들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온라인 청원이 신설됐어요. 자, 첫 번째 전자문서 밑줄. 자, 전자문서도 문서로 봐줍니다. 자, 온라인 청원은 이제 본인 확인 방법을 거쳐야 본인 동그라미. 본인 확인 안 하면 막 이상한 거 막 남의 이름으로 막 2번, 3번 막 말하고 그러거든. 본인 확인 꼭 거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가면 공개 청원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공개 동그라미. 자, 온라인 청원하면 이제 다 공개예요. 다 공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날짜 같은 건 다 봤고요. 자, 3페이지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재판 청원권입니다. 자, 27조부터 재판 청원권 관련된 주문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요거 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자, 법관이 이제 직업법관을 말하죠.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에 없어요. 그건 법률상 권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법률상 권리. 그 다음에 제2항 자, 군인 또는 군번이 아닌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그 기초 독포물 그리고 비상계엄까지 비상도 동그라미 하시고 예, 기초 독포물 비상 나왔을 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있죠. 자,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안 받는다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경우는 군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받지 아니한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군사재판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기초독포물이에요. 기초독포물하고 비상사태 났을 때, 비상사태 났을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자, 기초독포물이죠. 시설은 빠집니다. 군사시설 빠지고 경비계엄 빠지는 거예요. 네, 경비계엄 빠지고 비상계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항 가보면 그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신속 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개 재판 개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계속이죠,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 신속. 자, 뭐는 비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공개 신속만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재판받을 권리. 자, 다음에 이제 5항에 가보면 형사 피해자 진술권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재판 청구권이에요. 선생님, 재판은 저희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이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도 재판받는 거고 피해자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나가서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의 진술권도 재판 청구권에 포함이 돼요. 자, 다음에 103조. 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법원 쓰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이거 또 쓸 거 있죠. 여기. 그래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급 법원이 뭔지는 헌법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법률에 보면 이제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이제 대법원과 각급 법원 그랬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헌법에 없어요. 법률에 가면 있다고. 법원조직법에 가면. 따라서 헌법에서는 3심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심도 보장 규정 없어요.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잖아. 3심제라는 거 없잖아.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세 개를 거쳐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3심제, 상소제도, 뭐 재심 이런 건 헌법에 없습니다. 기본권이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예요. 자, 법률상 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범위한 입법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 103조 독립심판하고요. 107조. 자,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 맞습니다. 그 전심 절차야 되는 거죠. 종심 절차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법원의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행정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전심 절차여야 됩니다. 전심 절차. 앞전자. 그래서 전심 절차 먼저 밟고 사업 절차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 이게 종심 절차로 끝. 이게 끝. 법원 재판 없어. 그럼 안 된다고. 종심은 위헌이고 전심 절차여야 돼.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니까 뭐 임의적이죠. 임의적. 임의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9조. 판결은 공개한다. 항상 판결, 결과. 결과는 항상 통지해 줘야 돼. 그죠?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배상을 할지 말지 결과는 꼭 통지해 줘야 되고 다만 심리 이유죠. 심판 이유. 그러니까 결과는 꼭 알려주되 심리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통지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110조입니다. 자, 우리 군사재판, 군사법원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 특별법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특별법원. 그래서 이제 여기 군사법원을 헌법에 특별법원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반 법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 법원은 반드시 직업법관이 재판을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다 그랬으니까 직업법관인 사람이 해도 되고 아닌 사람이 해도 된다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법관 말고 장교가 재판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게 특별한 거니까. 그래서 법관 아닌 자가 재판해도 됩니다. 군사법원은. 자, 상고심은 대원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에 사항 가보면 이제 비상계엄에서 군사재판 같은 경우하고 간첩죄의 경우하고 초독포 이런 경우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그 아까 군사재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단심으로 할 수 있대. 자, 단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빼야 돼요? 기초 독포물에서 기 빼고 물 빠지는 거죠. 물 빠져요. 그래서 기초 독포물에서 물기를 쫙 빼면 쪼그라들죠. 물기를 싹 빼고 건조하면 물기를 싹 빼면 이제 건조해지니까 한 방에 가볍다. 한 방에 단심 재판도 가능하다 이거야. 물기를 빼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사용은 예외죠. 사용은 이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경우도 사용은 단심제로 하면 안 돼. 대법원의 심리를 꼭 받을 자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사용제도에 관한 간접 근거가 되는 조문이죠. 자,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법률에 의한 재판. 자, 기업번. 자, 재판 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사실 적용 한 번 하고 법률 적용 한 번 하고 각각 한 번씩 꼭 받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적어도 한 번 이상 구제를 받게 해줘야 된다. 디귿번. 자, 재판 청구권은 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도 보장이 되고 법관이 아닌 사람 재판은 안 받을래요 하는 소극적 측면도 보장되는 거예요. 법관의 재판을 받을래요 적극적 측면, 법관이 아닌 사람은 안 받을래요 그런 거 소극적 다 보장됩니다. 자, 그 법령에 정한된 바에 따라 규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 자기 의무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표. 자, 쭉 들어가 보면 자, 공선법에서 그 선고소송 있죠.
그 선고소송은 단심제나 이심제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헌법에서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률에 보면은 선고소송은 1심 또는 2심이란 말이에요. 자, 뭐가 단심제고 뭐가 이심제는 별 필요 없어. 하여튼 선고가 단심 또는 2심이래. 자, 그럼 단심제가 또 하나 있죠. 범죄인 인도법. 그래서 범죄인 인도법 같은 경우는 단심제예요. 고등법은 1심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외워야 됩니다. 이건 고등법원 1심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소송 같은 2심제입니다. 2심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죠. 그 이제 법에서 선고소송은 1심이나 2심으로 되어 있고 인도는 이제 단심제고 특허 2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에 없는 거. 저는 선고소송에서 3심제를 받고 싶어요. 범죄 인도소송에서 2심제나 3심제를 받고 싶어요. 특허법원에서 3심제 받고 싶어. 이런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 법이 없으니까. 법에 있는 것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없는 건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디귿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줄 디귿번. 법원의 재판은 법에 정한 만큼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 3심제인지 2심제인지 법에 정하는 거니까 법에도 없는 3심제를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법에 있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번. 자, 신급제도가 몇 개 신급인지는 입법적 재량이죠. 어떤 건 단심제, 어떤 건 2심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연범. 자, 그럼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 다 상고심으로 관할하는 건 아니죠. 자, 인도심사는 서울 고등법원 전속권 아니잖아요. 다 대법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세 차례가 다 부정되는 거 아니고 신급제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상소심이 모두 다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혼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아니 왜 자유롭게 못하고 법에 정한 만큼만 해야 되는 겁니까? 청구권이잖아. 자유권이 아니고. 자유권은 자유롭지. 청구권은 국가가 주는 권리잖아요. 국가 주는 만큼만 청구하는 거예요. 주는 만큼만. 자, B번. 법원의 재판은 당연히 헌법재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10번. 재심 청구권도 입법성 책무제입니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입법으로 정한 만큼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권이라면 법이 없어도 권리가 있겠지. 청구권이라서 입법성 책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기술정리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3번. 재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맞죠?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크죠. 그 다음에 5번에 더 넓은 입법 형사권이 인정된다. 맞고요. 자유권보다 이제 기본권이 약하지. 자경 참청사의 청구권은 기본권이 약하다고. 자유권이 제일 세요. 그 다음 6번 입법 재량 인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 7번 절차법에 따라 구체 형성되어야 실현이 된다 겁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따라서 구체적 구체 동그라미, 형성적 형성 동그라미, 입법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권하고 달라요. 자유권, 재판 청구권, 이제 법률 유보. 자, 자유권은 국가가 준 권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내 자유였다고.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 기본권이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 유보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입니다. 근데 청구권은 원래 내 게 아니죠. 국가가 준 거라고. 그래서 국가가 준 것만큼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법률 유보는 그 기본권 구체화적,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법률 유보의 성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자유권에 관한 법률 유보는 제한이 가능하냐 이런 법률 유보고, 청구권의 법률 유보는 법으로 얼마큼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권리입니다. 다르죠, 두 개가. 성질이 다르다. 기준 문제입니다. 자유권 제한을 쓰면 되겠죠. 성질이 다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된다. 일탈원적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자,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9번하고 4, 5번하고 9번하고 4, 5번하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청구권이다 보니까 입법 재량이 크단 말이에요. 입법 재량이 크니까 이제 이거를 심사할 때 웬만하면 합헌인 거예요. 자, 웬만하면 합헌이 되는 거고, 심사할 때 네가 웬만하면 합헌인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탈된 거 아니냐, 이럴 때만 유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사예요? 완화 심사죠. 완화 심사. 엄청난 완화 심사야. 엄청난 완화 심사. 웬만하면 다 합헌. 재량이 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럴 때만 위헌. 이럴 때만. 그러니까 엄청난 완화 심사 되는 겁니다. 완화 심사 써면 되겠죠. 재량이 크기 때문에 일탈 심사하는 거고 그게 완화 심사 뜻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은 국민 재판 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경우에만 동그라미.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재판을 의무가 있어요. 자, 범죄 인도 심사 같은 거 고등법원 단심제죠. 단심제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심사 의무 없어. 법으로 정한 만큼만 의무를 집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만자가 들어가도. 자, 그다음 11번. 권리남용이나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괜찮아. 재량이야. 합헌. 자, 재심 사유 알고도 주장 안 했습니다. 그럼 재판 안 해줘. 아니, 네가 청구를 해야 재판해 주지. 재판 청구 안 하면 재판 안 해주는 겁니다. 합헌. 자, 13번은 좀 억울하겠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확정 판결에 인정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재심 사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헌이야. 자, 옛날에 이제 여기 갑이 A를 성폭행했거든요. 근데 갑이 이제 범인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혐의 없으면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무죄로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DNA 검출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출해 보니까 여기서는 정액의 그 주인 DNA가 갑이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범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죄판을 받았어도 재심 청구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범 잡혔잖아 이제, 그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판례가 재판에 관한 의무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할 의무가 있다. 근데 법에 이런 DNA로 범죄가 특정됐을 때 재심사를 받아준다는 법이 없다. 없으니까 재판할 의무가 없다. 재판 안 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거기서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억울해도 그 법에서 정해둔 것만 의무가 있다. 법에 정해두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게 아니고 그 입법부에다 이제 글을 올려야지. 억울한 사정을 통해서 저는 구제받지 못했지만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입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입법소원을 할 수 있겠죠. 입법소원을 해결할 겁니다. 자, 14번. 자, 가집행 선고 판결에 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합헌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건 가능하거든요. 소액 항고는 이제 상고 제한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소액 사건이 얼마냐면 그 3천만 원 이하예요. 3천만 원 이하 정도는 좀 소액이니까 그냥 일심으로 끝내라. 상소하지 말고.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합헌. 자, 그다음에 관세청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 대응에서 제외해도 합헌.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재형 신청 다 넣어놨네. 자, 재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제한고를 금지했습니다. 위헌.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은 제한고 금지 위헌. 자, 재형 신청 고등법원이 하잖아요. 그럼 고등법원이 있으면은 대법원에 제한고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고등법원은 심사를 또 안 해? 그래서 위헌 나왔고 지금은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18번. 재형 신청에 관해서 구도변론 실제할 건지 말 건지. 자,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서류로서만 심사할까 구도변론 할까? 폭언 재량이라고. 재량에 맡겨도 괜찮다. 그 다음 불기소 처분도 검사 재량입니다. 그 다음 기소유예 처분도 재량이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복하여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가 마련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검사가 불기소를 했는데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자,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이제 고소인들이 검찰항고 재정신청 구제를 받거든요. 근데 피의자 같은 경우 기소를 받으면 검찰항고도 안 돼, 재정신청도 안 돼, 구제를 못 받는다고. 이런 걸 법에서 꼭 구제 절차 만들 필요 없다 이거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안 만들어도 합헌이다 본 겁니다. 안 된다. 합헌이다. 네, 끝. 그럼 다른 데는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소송 청구하면 되잖아요. 헌소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소 청구 받습니다. 거기 써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소고발인만 항고권자를 부정한 것도 다 합헌입니다. 이쪽에. 22번. 신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해요? 재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합헌이고요. 그다음에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합헌. 그다음에 이제 24번. 소년 심판 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합헌. 자, 이건 왜 그런 거야? 소년 동그라미. 소년이라 그런 거죠. 자, 1심에서 검사, 피고인 있어요. 그럼 이제 2심하고 3심으로 상소할 수 있죠. 검사도 할 수 있어. 3심까지. 피고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소년인 때. 소년을 더 보호해라. 그래서 소년은 거기 2심, 3심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못해.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가 유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 유리한 것만 하게 해주고 얘한테 불리한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년을 보호하려고. 합헌입니다. 자, 소년이라서 합헌. 자, 다음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유예물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합헌이고요. 자,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 비송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가사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비송 사건이 있고 소송 사건이 있어요. 자, 소송 사건은 뭐냐면 원고랑 피고가 나와서 막 싸우고 변론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멋지잖아, 막 싸우는 거라고. 근데 비송 사건은 소송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말을 법관이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이렇게 들어본다고. 둘이 싸우게 놔두지 않아. 싸우지 않습니다. 비송 사건. 자, 왜 비송해둔 거예요? 자, 상속 문제로 집안에서 싸우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내가 물어보고 넌 너대로 물어봐갖고 내가 결정해줄게. 결정에 따라 비송을 해둔 거예요. 집안 싸움 보기 싫다고 그런 겁니다. 자,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제 소업법원 합의부에다 신청하게 했는데 이것도 합헌. 자, 28, 29, 30 묶으세요. 자, 28, 29, 30 묶어서 잘 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28번. 자, 특허쟁송이 있어서 특허청의 행정심판을 받고 그다음 바로 이제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바로 가요. 그래서 그 재판 청구권이 사실관계, 법률관계 각각 한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뭐라 그래요? 특허청 심판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대. 여기서 법률심을 심사한대. 이렇게. 자, 대법원이 법률심이래. 뭘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의 사실 판단을 받지 못했잖아요. 위헌. 입니다. 자, 두 번째 29번. 자, 법무부 징계 결의에 관한 불복이 있을 때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대. 무슨 말입니까?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사실 판단의 오인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판단 법원 재판 못 받았잖아. 위헌. 입니다. 위헌. 자, 그다음에 30번. 법관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대. 그럼 이제 이렇게 대법원 단심 재판을 받는데 여기는 뭐 그 법령 위반이라던가 법률심이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말 없죠. 거기 빨간 글씨가 없어요. 그냥 대법원 단심 재판이래. 그 말은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없잖아. 빨간 문구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사실 법률 판단을 둘 다 받았으니까 합헌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읽어서 푸는 거예요? 읽어보면 답이 다 써있죠? 그래서 법률심에 한해서 법령 위반에 한해서 위헌이고 그냥 대법원 단심판 그러면 사실 판단 법률 두 개 다 한다는 겁니다. 합헌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